안녕하세요. 기장이 되려다가 이응을 못 붙여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스타항공 512편에서 보조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로 이제 익스플레인 시작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올해 4월에도 아시아나항공 891편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한 적이 있고, 작년 1월에는 대만에서 싱가포르로 가려던 스쿠터항공에서, 2018년 2월에는 중국 비행기에서 비행기 보조 배터리 화재는 검색만 해봐도 기사가 수십 건 나옵니다. 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이 리튬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폭발을 잘하거든요. 일종의 금속인데 이 리튬 배터리를 물에 던지면 물에 닿는 것만으로도 폭발을 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인 겁니다. 특히 비행기에서는 이거를 의자 틈새 등에 떨어뜨렸다가 찌그러지면서 불이 붙는 사고가 많다고 해요. 보조 배터리 자체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휴대전화, 태블릿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얇게 나오잖아요. 그나마 전화기, 태블릿, 보조 배터리 이걸 기내에 들고 타는 것까지는 제한하지는 않죠. 요거까지 제한하면 비행기 장사 이제 못 하겠죠. 하지만 이거를 수화물로는 절대로 못 싣게 합니다. 요거 대체 왜 그러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칸에 불이 나면 조종사가 자동으로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화물칸에 그런 소화기들이 이제 여러 개 달려 있는데요. 그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용액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할론 1301이라는 물질을 써요. 불이 났다. 이 불에도 분류가 있습니다. A등급 화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재예요. 종이에 불이 붙고 나무에 불이 붙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물로도 쉽게 끌 수 있죠. 그 다음 B등급 화재가 있는데요. 요거는 기름에 불이 붙은 경우예요. 전기 합선 이런 이유로 불이 나는 거, 요게 C등급 화재입니다. 자, B등급인 유류 화재 그리고 C등급인 전기 화재는 물 끼얹으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불이 더 퍼지거나 나까지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할론 1301이라는 소화액은 A 일반 화재, B 유류 화재, C 전기 화재를 다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소화액이에요.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굉장히 적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화기에도 이 할론 1301 액이 들어있는 소화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보조 배터리, 정확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요거는 금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요거는 금속 화재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D등급 화재예요. 자, 그런데 할론 1301 용액은 금속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어요. 금속 화재에 할론 1301을 뿌리면 불이 더 강해진다는 시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화물로 붙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항공기의 화재 진압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인 겁니다. 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의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이런 걸 들고 타는 것까지 막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에서 만든 기준은 요래요. 보조 배터리의 총합이 160W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이 100W시를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조 배터리 용량 얘기할 때 와트시라고 잘 부르지는 않아요. 이거는 10,000짜리 배터리야, 이거는 20,000짜리 배터리야, 이렇게 부르는 배터리의 단위는 암페어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0,000짜리 배터리는 38W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내가 가진 배터리 용량의 총합을 계산을 해보면 내가 몇 개까지 들고 탈 수 있는지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배터리 몇 개 못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여행 가는 승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불편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 수많은 화물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물기 한 편에 스마트폰 10대 이렇게만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을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그 매뉴얼 중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배터리 충전량을 3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과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30% 미만으로 충전을 하고 가면 불이 날 확률이 크게 낮아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제품에 새로 사면 일단 충전 먼저 해야 쓸 수 있잖아요. 새 거 샀는데 충전 좀 빵빵하게 해서 나 바로 쓸 수 있게 팔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항공 안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익스플레인에서는 그 2주에 걸쳐서 항공기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조 배터리를 들고 비행기 타려면 왜 그렇게 좀 까다롭게 구는지, 비행기 화재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비행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터리 규정 이런 거 좀 잘 지켜가면서 비행기 타시면 나뿐만 아니라 전체 다가 좀 더 쾌적하게 여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